네, 들리시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네. 자, 미국 시장이, 금요일 날, 그죠? 옵션 만기였었지. 옵션 만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시장이 뭐 나스닥 기준 1.5%, 뭐 전고점도 그냥 돌파하고 쉽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고, 그죠? 다우존스도 뭐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어도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거기에 S&P 500, 뭐 나스닥하고 똑같이, 고점을 돌파하면서 상승을 했고, 지금 보면, 그죠? 반도체도, 그죠? 사상 최고치, 그지? 반도체도 급등을 하면서 상승 흐름을 이어갔고, 그러니까 나스닥이 그죠? 나스닥은 그 지난주 금요일 날 돌파를 박스권 상단을 돌파했다면 반도체는 이미 그죠? 2주 전에 돌파를 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자 니케이가 이제 금요일 날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좀 다소 약세를 보였지. 우리 시장도 0.55% 코스피가 조정을 받았고, 니케이가 1.75% 조정을 받았고, 대만이 0.88%뭐 좀 쉬는 모습을 보여주는 가운데에서 이제 나스닥이 상승한 부분 속에서 옵션 만기 그 주간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옵션 만기에 따라서 조금 과하게 상승시킨 부분도 있어. 우리가 항상 뭡니까? 파생 상품과 연관된 옵션 만기가 진행되면 그쪽 방향, 진행되던 방향으로 움직인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진행 방향으로 움직여졌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지? 이번 주 미국 시장은 다소 조정을 보일 수 있는 흐름 부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죠? 저 일봉상에서 나스닥 일봉상에서 여기 추세 하단이었었던 이 추세점의 하단이었었던 라인 부분을 부딪혔던 이 자리가 월봉의 저점을 만들면서 되돌아 나와서 고점 돌파했으니까 그죠?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요 정도 라인 전고점 돌파 라인까지 주초 조정을 보여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위치에 들어와 있지. 예선님, 백님, 워터탱크님. 자, 뭐 그런 가운데에서 뭐 미국 시장에 좋은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었지. 뭐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뭡니까 미국 시장에 뭐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고점 대비 PER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래서 부담이 없다라는 이야기도 지난주에 다 이야기했던 내용들이고, 그런 가운데에서 뭐 미국 기술주들의 강세 흐름 부분들이 전개가 되면서 그러면 이제 금요일 날 상승의 주 흐름을 탑섰던 섹터와 종목들은 뭐냐?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상승을 했어요. 그죠? 뭐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주 전반이 다 상승을 했고 넷플릭스 하나, 그죠? 시간에서 약세를 보였었던 그죠? 전체적으로 넷플릭스는 그 목요일 날 실적 발표하고 그죠? 이미 뭐 저 시간에서 9%대 약세를 보였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넷플릭스도 뭐 실적이 안 좋아서 급락을 한 거라기보다 그죠? 그 넷플릭스를 잘 이끌었던 임원이 이제 사퇴한다. 뭐 요것 때문에 이제 하락한 배경이 크고 그런 가운데에서는 이제 에너지 주들 그죠? 엑슨모빌을 비롯해서 그런데 이제 양봉은 냈지. 뭐 뭡니까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뭐 유가가 한없이 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뭐 180불 근처 가다가 140불 근처 오니까 단기적으로 낙폭이 그 2주 연속 거의 3주 연속 하락한 부분. 그러니까 시장 지수가 상승하는 흐름 속에서 오히려 에너지주는 계속 하락하는 형태를 보여준 게 미국 시장의 특징이고, 전체적으로는 뭐 테슬라, 메타, 뭐 구글,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어느새 이제 조금만 더 오르면 정고점이야. 그죠? 조금만 더 올리면 정고점일 정도로 다 올라왔고, 거기에 뭡니까 가장 안 좋았었던 쪽 라인이 저 3호 대출 뭐 이쪽 라인에서 영향을 크게 받았었던 뭡니까 요 마이크로소프트 그죠? 이쪽 라인 부분이 바닥 라인에서 추세 이제 저항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쉴 듯한 모습도 미국 시장이 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그러면 미국 시장에 이렇게 상승 배경을 보여줄 수 있었던 요인들은 뭐였느냐? 이제 지난 주말 미국 시장에서 상승 배경을 가지고 왔었던 부분 이거였지 그죠?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옵션 만기였었는데 뭐 이란이 그죠? 휴전 기간 동안에 상산에 대해서 흐름을 완전 개방하겠다. 갈리바프, 뭐 갈리바프인가, 뭐가 이름 어려운 부분 속에서 이제 지금 미국, 이란 부분을 보게 되면 이란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을 일시 해제한다. 이게 이제 레바논과 이스라엘의 휴전 상황을 반영해서 휴전 국에 맞춰서 한다고 그랬고 이제 이 뭡니까 소셜 네트워크에 썼는데 그게 이제 기간이 어떤지 불확실한 부분이긴 해도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트럼프가 거기에 대해서 환영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온갖 댓글을 썼던 부분까지가 미국 시장의 상승 흐름을 갖고 간 금요일의 흐름이었지. 그래서 뭡니까 금요일에 유가가 저 뉴스 소식 때문에 급락을 해서 그죠? 팔자도 깨고 그죠? 78불 까지 내려왔다가 아래꼬리를 단 그런 부분인데 그죠? 요걸로까지가 미국 시장이 이제 뉴스를 반영한 거야.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아까 보았었던 것처럼 미국 시장에서 저 부분까지 반영되고 나서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시장과 우리 시장이 미국 시장 상승으로 좀 강하게 시작할 수 있는 흐름 부분을 갖는데 그죠? 그런데 또 주말에 뉴스가 또 바뀌었지. 바뀐 내용 부분 그죠? 뭐 그 이제 금요일 날 저 뭡니까 미국 시장 그
이란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완전 개방한다 뭐 이것 때문에 막 올라간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어. 하루 종일 떠들었지, 그죠? 호르무즈 해협에 과 관련된 부분으로, 그지? 거기에다가 또 협상과 관련돼서 이란 핵 프로그램의 협상 조건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내용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그 시황 부분에도 올려드렸지만 궁극적으로 뭐 완전 개방하고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는 호르무즈를 미국이 계속 뭡니까 통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죠?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주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외무장관의 이야기에 대해서 갈리바프 의회의장이 또 발언을 했지. 뭐 뭐냐면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 뭐 이런 부분들에서 다 사실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막 했어. 이게 이제 쭉 왔다 갔다 막 한 이야기야. 그런 가운데에서 뭐 호르무즈 해협이 그죠? 열렸다 닫혔다, 다 열렸다 닫혔다 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단순하게 보면 미국 시장이 끝난 걸로만 보면 우리 시장이 뭡니까? 내일 아침 강세 흐름을 전혀 진행돼야 되는데 그죠?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의 뉴스로는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닫혔어. 그죠? 그러니까 닫힌 거에 대한 부담 요인이 또 있는 거야. 왜냐하면 또 유가가 반등할 거니까. 그죠? 이제 그런 요인들 속에서, 자,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야, 그러니까 뭐 다시 닫히고, 뭐 폐쇄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열리고 폐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주말, 우리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제 미국 시장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미국 시장 상승 때문에 우리 시장이 아침부터 막 상승 출발해서 막 가면,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봐도 되는 위치인 거고, 반대로, 뭐, 다시, 뭐, 폐쇄됐다고 해서 약세 출발을 하면 매도가 아니라 또 매수 쪽이야. 무슨 얘기냐? 무슨 얘기냐? 우리가 협상을 한다라고 하면 협상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들? 협상. 잠깐만, 30초만 이렇게 안 들어오시지? 메시지를 꼭 보내줘야 되나? 일요일은 항상 8시 반에 하는 거 알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응? 그죠? 제가 안 보냈나, 아까? 지금 보니까 안 보냈네. 다 알고 계시죠? 메시지 안 보내도 8시 반에 하는 거 몰라, 여러분들?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죠?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협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지? 어떤 그 목적에 부합되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교환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근데 오로라 선생님이 이제 저하고 협상을 하는데, 그죠? 협상도 서로 주고받을 게 있어야 협상이 진행되는 거죠. 지금 미국과 이란이 협상할 만한 서로의 위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협상은 협상이 아니고 실제로는 이란에 대한 항복을 강요하고 있는 거지. 그죠? 서로 비슷한 체급이고 서로 비슷한 협상에 이 패를 갖고 있어야 협상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헤이비급 세계 챔피언하고 저기 저 라이트급의 저기 저 경량한 그 권투 선수하고 둘이 링 위에 올라가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반칙을 하지 않는 한 당연히 헤비급 챔피언이 이기는 거지. 그게 무슨 협상이야. 항복에 대한, 그죠? 항복을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테이블 위에 놓여서 얼마만큼 서로, 조금, 명분을 얻고, 그죠? 항복을 하더라도 이란이 좀 명분을 얻을 수 있는 부분. 그죠?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제시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지, 이거는 협상 이렇게 이야기할, 건덕지도 안 돼. 그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고 해서 시장이 급락할 것이다?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 왜 그러면 이 이란에서 그 갈리바프 의장하고 이란 외무장관하고 뭐 이렇게 메시지가 틀리냐? 그죠? 두 가지 사안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하나는 강경파와 협상파가 나뉘어져 있다. 그죠? 혁명 수비대를 기반으로 하는 강경파. 그리고 이란이 그죠? 대통령제잖아요. 그죠? 이란은 대통령제야. 국민들이 대통령을 뽑아요. 그죠? 그런데 힘은 하나도 없지. 이란의 대통령은 선거를 통해서 뽑는데, 그죠? 혁명수비대가, 승인한 후보 몇 명을 두고 뽑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는 혁명수비대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할 만한 성향의 외교적이나 뭐 이런, 경제적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을 뽑아. 그러니까, 신정체제 속에서 권력은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어요. 그죠? 어느 정도냐면, 이란 대통령이 혁명수비대 이 1등한테 혁명수비대 제가 거기 직급까지는 모르지만 뒷사대기를 때려도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을 정도의 신정체제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게 이란입니다.
강요들이 있는 데서 혁명수비대 의장이 뭡니까? 대통령 귀싸대기를 때려도 누구 하나 대통령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란의 그 정치 체제가. 자, 그러면 금요일 날 나온 이란의 뭡니까? 외무부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 막 이런 쪽 라인 부분은 협상파겠지. 그죠? 그리고 갈리바프 의장부터 그 혁명수비대 출신의 고위 그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했었잖아요. 31개 여단 뭐 이 정도가 있는데 거기서 그 여단급에서 강경파도 있고 협상파도 있을 거다. 그죠? 그런데 협상파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반면에 이제 강경파는 또 안 한다 이야기하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이란 내의 사정인데 거기서 안 하면 뭐 어쩔 건데? 이란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뭡니까? 미국이 그냥 엄청 두드려 패고 끝내면 돼요. 응? 그래서 이란이 뭡니까? 저 주변국 좀 공격해? 그럼 공격해. 뭐 미국하고 뭔 상관 있어? 여태도 계속 하고 있었었는데. 그죠? 그전에도 계속 그렇게 했잖아. 그게 이란이 그때 엄청나게 다시 또 두드려 맞고 일방적으로 미국이 승리 선언해서 끝내느냐. 그죠? 아니면 이제 완전히 항복을 하고 협상이라는 이름으로 항복을 하고 재건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우리가 이거죠. 뭐 여러분들 뭐 남성분도 계시고 여성분도 계실 텐데, 그죠? 아빠가 가장이라는 아빠가 자존심만 내세우면, 그죠? 어렵고 힘든데 가장이 자존심만 내세우면 뭡니까? 가족이 다 손가락 빨고 굶는 아픔을 감수해야지. 그죠? 가장의 타이틀이 뭡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조금 비굴해져도 내 가족이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거 뭐예요? 그런 거 감내하는 게 가장의 역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온갖 수모도 당하고 그러는데도 직장을 다니기도 하고 뭐예요? 일을 하기도 하고 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 선택의 여지. 그럼 다 같이 못 사는 걸 선택을 할 거냐? 희생할 수 있는 기반까지도 다 무너져서 10년, 20년 있다가 되돌아오는데 네, 우리 끝까지 미국하고 맞서 싸웠다라는 이거 하나 남기고 장렬하게 재건의 밑바닥까지 다 탈탈 털린 다음에 끝낼 거냐? 그 차이인 거지. 무슨 협상이냐 이게. 그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 중에 왜 그러면 그죠? 이란의 협상파가 이제 협상파라고 하는 이란 외무장관 쪽 라인에서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뭐 완전 개방하겠다, 상선을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미국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미국이 봉쇄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미국이 봉쇄하면서 이란에 출입하는 선박들을 통제하고 지금 더 나아가서 이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그죠? 그림자 선단이라고 하는 이 영해상에 이란 선박들을 납포할 계획도 즉 납포하려고 하는 게 지금 미국 입장이야. 그게 지금 우리 언론은 그죠? 뭐 중국이 이거 전쟁을 통해서 수혜를 받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 전혀 아니라리죠, 그죠? 이거 통해서 이란 이 중국은 유가가 상승하는 효과가 볼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거라고. 그죠? 지금 통제 딱 하면 이란 지금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원유가 48%라 했잖아. 48%. 그죠? 그 중에 이제 이란 것도 있고 뭐 사우디아라비아 것도 있고 하겠지만 값싸게 들어오는 이란 거부터 시작을 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전체 중국에서 소비해야 될 48%가 들어오는데 거기가 막혀. 미국의 통제로. 베네수엘라는 이미 막혔고. 그죠? 그럼 절대적으로 피해보고 있는 게 중국이에요. 그런데 중국이 아무것도 못해. 미국한테. 여러분들 이 이란 전쟁이 나고 나서 요 근래에 그죠? 중국이 대만에 뭐 영공 침범했다, 영해 침범했다 이런 뉴스 안 나오잖아요. 중국이 지금 조신하고 있다고. 자, 왜 그러면 중국 이 여파가 크느냐? 우리도 당연히 크지.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쪽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70%가 들어오는 부분이니까 큰데, 그죠? 실제로 그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에 힘을 갖고 있는 건 미국이라는 거죠. 이란의 외무장관이 왜 금요일날 저런 얘기를 했을까? 그죠? 잠깐 간다음에 전 뉴스를 보고 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 급하구나 지금 이란이. 왜 급해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니까 돈줄이 차단되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급한 게 그죠? 유정은 뭡니까? 이 유정에서 원유를 뽑아내고 뭐 가스를 뽑아내는데 그걸 뽑아내는 부분을 중단시키면 그걸 다시 복구하는데 1, 2년 거리거나 폐정해야 된다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란에 출입하는 선박, 그림자 선단이든 뭐든 그죠? 알게 모르게 중국이나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부분까지 미국이 다 통제를 해버리니까 더 이상 이란이 유정에서 원유를 뽑아도 비축할 데도 없는 거예요. 팔 데도 없고 비축할 데도 없고. 그지? 잘못하면 유정까지 멈춰야 되고 멈추면 회생 불능이지 뭐. 그죠? 육해공 다 폭삭 두드려 맞았고
그제? 국가기관 산업까지 다 두드려 맞고 유전까지 다 막혀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재건할 거냐고. 돈이 없이. 그제? 뭐 주변 나라 미사일, 탄도미사일이든 뭐든 한 번씩 공격을 할래도 돈으로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뭡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상선을 통과하는 완전 개방을 하게 되면 미국이 풀어줄 줄 알았지. 일부. 그지? 근데 미국이 변함없이 완전 협상이 될 때까지는 계속 주둔시키고 이란과 연관된 선박 이런 거 납포하겠다까지 하니 다시 원위치 된 거지 뭐. 그죠? 자, 이런 얘기만 들으면 그지? 아까 그 얘기에서 두 가지 다 관점을 동시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그죠? 저 이란 외무장관의 발언부터 시작해서 협상파와 그죠? 가리바프 이장 뭐 해서 강경파의 노선 싸움이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둘이 양면 전술을 같이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죠? 나 협상하고 싶은데 미국 봤지? 우리 군부는 이렇게 그죠? 죽자사자로 살기로 하면서 저항하려고 하니까 나한테만 일방적으로 너무 항복을 강요하지 말아라. 그죠? 안 그러면 우리 최악의 상황에 죽더라도 저항할 수 있는 혁명수비대가 있다. 그러니까 이란 자체 내에 협상의 전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그러니까 이걸 너무 확대해서 갈 이유도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협상이 안 되면, 그지? 협상이 안 되면 계속 지상전을 투입하고 끌고 갈 거냐? 저는 절대 그렇게 안 본다 했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뭡니까? 4월 28일이, 그지? 거기 그 이후 전쟁이 지속되려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 그죠? 트럼프 뭡니까? 타코 일정에 이미 여러분들 외우잖아. 그죠? 그러니까 4월 28일까지 거기에서 이 의회의 승인을 지금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협상 안 되고 한 일주일 엄청 두드려 팬 다음에 승리 선언하고 빠져도 미국은 아쉬울 게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협상이냐고. 한 대 더 죽으라고 맞을래? 아니면 뭡니까? 여기서 너네 재건할 일정 정도는 남겨놓은 상태에서 항복할래? 이게 무슨 협상이야? 비슷하게. 그리고 뭐 전쟁이 뭡니까? 폭격이 뭐라래요? 그걸 용어를. 가열차졌다. 그죠? 세졌다. 이란이 세진 게 있어? 미국하고 이스라엘의 폭격이 더 세게 진행됐느냐? 아니면 좀 쉬느냐의 문제지? 이건 일방적으로 맞는 게임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전쟁이 다시 격화됐다니 격화될 거라니 전쟁이 더 그거 할 거라니 쪽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 물론 협상이 됐을 때보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 개방을 했다라는 걸로 갔으면 내일 아침부터 우리 시장이 상승을 하면서 좀 아주 기쁘게 움직일 수 있는데, 그죠? 다시 또 폐쇄했다니까 또 긴가민가 하면서 유가도 좀 반등할 거고 하겠지만, 그거는 노이즈야. 제가 여러분께 전쟁이 났을 때도 처음 이야기했을 때도 그런 이야기 했어요. 5250포인트 이하에서는 무조건 주식을 삼아야 되고, 그죠? 어느 순간 협상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 순식간에 지수는 5800포인트 와 있을 거다. 그리고 휴전이 되면 이미 고점을 돌파해 있는다. 그죠? 만약에 이 협상이 이거 해가지고 협상이 다시 날짜가 잡혔다? 그럼 다시 고점 돌파야. 2차 협상이 잡혔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미 전쟁이라고 하는 건 끝나는 수순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됐다 다시 재개방했다 이거는 그냥 협상과 관련된 노이즈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가장 중요하냐? 이게 시장 상황의 큰 판이니까. 쟁점의 입장차 이거 계속 이거 17일까지 도표 때문에 제가 이걸 올려놓은 건데, 그죠? 지난번에도 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호르무즈 봉쇄, 이란 핵 프로그램, 이란 농축 우라늄 처리. 이 세 가지가 핵심이다. 그죠? 이 무기한으로 중단하냐, 이란은 5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은 여기는 무기한이라 그랬는데 20년이고, 그죠? 지난주에 설명드렸었던 그 내용, 다 기억하실 거라고 보고, 그죠? 몇 번에 걸쳐서 설명드렸는데, 그 정도는 다 기억을 하고 있겠지, 당연히. 중요한 건, 그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디 있어? 요 얘기 있잖아, 요 얘기. 협상 정권. 근데 16일날 파키스탄 2차 협상한다, 그런데 할 거다, 말 거다 했는데 결국 안 하고, 그죠? 요런 부분을 가지고 가는 이야기를 할 건데, 그죠?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겠지. 그죠? 이란은 5년 해달라, 미국은 20년까지는 안 된다. 그러면서 협상에 누가 더, 20쪽으로 갈 거냐, 5쪽으로 갈 거냐. 그러면 그 힘 쪽이 더 강한 쪽으로, 그죠? 하여튼간, 그런 부분으로 갈 거다라는 쪽인데, 여기서 봐야 될 부분 중에, 저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막혔다도 있지만, 그지? 또 요 얘기도 있잖아, 뉴스에. 그죠? 파키스탄이 미국하고 지금 이란, 종전 2차 회담 대비해서 경비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그죠? 아직 이야기는 없어. 열린다라고 합의한 내용은 없어. 그런데 이 보안 조치 강화하고, 그죠? 그러면서 뭡니까? 투숙객들을 다른 호텔로 옮기고 있고, 이런 쪽은 뭡니까? 뭔가 또 물밑 협상의 날짜를 잡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해되시지?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들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협상의 흐름 부분을 갖고 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 무게를 잡으면서 가야 되는 거지. 아, 여기서 파토 나면 다시 뭐 힘들어지겠다. 막, 이런 쪽이 아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된다고. 그죠?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잘 가장 좋은 건, 그죠? 어제, 미국 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타서, 내일 아침 우리 시장이 강하게 뭐 이렇게 시작을 한 다음에 뭐 음봉을 맞더라도 그렇게 가면 좋을 텐데 기껏 미국은 올라놓고 그죠? 저얘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또 비리비리하게 시작을 하게 되면 또 하락 압박을 좀 받을 수 있는 단기적인 노이즈 정도지, 그지? 그 이후에 다시 협상의 테이블에 들어설 가능성도 더 높은 상황이고, 그게 아니어도 전쟁으로 인한 노이즈는 시장에 이제 그렇게 큰 우려는 아니다, 그죠? 다만 이제 미국 시장 자체 놓고만 보면, 그죠? 옵션 만기까지 달까지 상방으로 확 당겨놨기 때문에, 그죠? 기술적으로는 조금 부담인 상황인 건 분명한 거고, 그죠? 그 정도의 흐름. 금요일에도 여러분께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어서 그렇지 쉽게 밀리려고 하는 미국 시장의 흐름이 아니다고, 그죠? 왜? 하여튼 옵션 만기까지는 땡기려고 상승시키려고 끌고 들어온 지수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한데, 뭐 사실 지난주에 그죠? 계속해서 미국 시장에 뭡니까? 미국 시장에서 그죠?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밸류에이션이 너무 낮아졌다 그랬잖아요. 그죠? 12개월 예상 순이익으로 보게 되면 그 예상 순이익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주가만 퍽퍽 떨어져 있었으니, 그죠? PER만 푹푹 떨어져 있었으니 그거 지금 리바운드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미국의 투자 자문사들 일정 라인 부분들이 계속해서 미국 증시에 비중 확대를 해야 된다. 그죠? 금요일에도 또 나왔지. 그죠? 미국 쪽에 블랙락도. 그죠? 그러니까 딱 반대지. 그 돈나무 언니. 그죠? 돈나무 언니가 뭐 메타 손절하고 뭐 하고 했다 막 이랬을 때가 뭐 그 종목들 시장, 미국 시장 하락할 때, 그죠? 주식 내던졌다, 뭐 이런 뉴스 나왔다고 제가 여러분께 이야기 고스란히 얘기했잖아. 저 돈나무 언니가 이제 매도한 거 보니까 바닥 나올 때가 됐다고. 그거를 뉴스로 떠들어주니까. 그죠? 지금 반대야. 지금은. 블랙락도 태세를 전환해서 이제는 미국 증시에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단기적으로 조금 쉴 수 있는 타임도 왔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펀더멘털로 보면 전혀 이상이 없다. 그런데 미국 시장에서는 빅테크 쪽. 그죠? 미국 시장에서는 테크 쪽, 반도체 쪽이 뭡니까? 상승해. 선봉했을 거다. 그걸 이미 여러분께 이야기했었던 거잖아요. 전쟁 이후 지수 반등 주도 섹터, 미국 시장, 반도체다. 그리고 기술주다. 그죠? 반도체, 소재, IT웨어, 하드웨어, 자본재. 이쪽이 미국채 2년물 금리가 하락. 지금 미국채 금리도 하락하고 있잖아요. 그죠? 호르무즈 해협만 개방이 되면, 그건 결국 전쟁이 끝나기만 하면 유가는 떨어지고 호르무즈 해협도 개방이 될 거고, 그러면 부채금리도 다 하락을 할 거고, 다 소비자 물가나 생산자 물가 지수나 조금씩 절대치가 높아진 부분도 다 하락 곡선을 걸 거고, 이번 주에 캐비너시 의장이 청문회만 잘 통과가 되면 미국 시장은 다시 금리 인하의 기대 사이클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올해 2번 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당연히 부채금리도 하락하고 다 선순환의 그림으로 가는 거지.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머징 국가에서는 한국과 대만이 가장 좋다. 그죠? 한국과 대만이 가장 좋은 이유는 지난주 금요일까지의 밸류입니다. 지난주 초에는, 지지난주와 지난주 초에는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는 7.1배에서 7.2배 사이, 그러니까 한국의 PER이, 그죠? 12개월 예상 PER이 7.12배였어. 지난주 금요일까지 우리 시장이 지난주에 올라오면서 7.6배. 우리가 평균 거래되는 게, 그죠?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 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 시장이. 지수상.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절대적인, 가격 매력들이 있으니까 대부분, 반등을 같이 한 거지. 거기에 이제 뭡니까? 월등하게 실적이 좋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먼저 올라왔던 거고, 그죠? 에너지나 증권. 이쪽이 1분기를 기준으로 하면 상향되는 주 업종이고, 그죠? 미디어, 엔터, 자동차 이쪽은 하향되는 업종이 1분기 쪽으로 봤을 때, 2026년 전체적으로 봐도 반도체나 지주사, 시장이 좋으니까 당연히 증권 업종은 상향되는 거고, 반면에 유틸리티나 화학, 운송 업종은 하향되는 그런 이익 사이클을 예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시장 컨센서스. 물론 이게 다 답이 맞는 건 아니야. 또 여건마다, 그죠? 규제나 법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틀려질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거를 감안하더라도 우리 시장 전체의 PER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 낮은 수준에 있으니까, 그죠? 밀리면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고, 그죠? 다만 이제 우리 시장도 지수상으로 아직 기간 조정이 다 완료된, 이번 주까지가 다 조정이 되면 이제 딱, 거의 이제 두 달 되는 기간 조정이 딱 되는 거지. 그죠? 아까 이제 미국 시장에서 주봉을 한번 안 봤는데, 그죠? 주봉. 3주 연속 급등. 미국 시장 나스닥으로 기준으로 보면. 그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 3개 이상일 때는, 그제? 일봉이든, 주봉이든, 월봉이든, 3개 이상의 양봉이 나면, 신규로 매수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거야. 그죠? 신규로.
우리가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음봉이 3개가 났을 땐 주가가 떨어진다고 쫓아가서 사들란 말을 파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기다리다가 팔더라도 리바운딩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고. 올라가는 봉도 마찬가지지. 근데 일봉은, 나스닥 일봉은 쭉 지금 13일째 상승을 했어. 그죠? 그러면 네 말대로 양봉 3개면 뭡니까? 매수하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 끌고 왔었을 때 여기서 2, 3일 동안 쉴 때 수급이나 흐름이 그리고 주변 시황이 괜찮으면 다시 사는 거라고. 그죠? 끌고 올라와서 쉬고 있는데 주변 시황이나 수급이 괜찮아. 그러면 더 갖고 가는 거야. 다시 사는 거고. 이 말씀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여기서 1, 2, 3, 4, 5로 딱 끌고 왔어. 여기서는 옵션 만기라는 변수가 있었으니까 한번 매도 때려야 되는 거지. 미국 시장으로 보면. 그죠? 더 올라가도 비중을 줄여야 되는 거지. 미국 시장 입장으로 보면. 그런데 그죠? 공교롭게 미국 시장 제가 내일 찜찜하게 아침을 우려하는 건 뭐냐면 아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제일 안 좋은 우리 시장으로 안 좋은 건 안 좋을 수 있는 흐름으로 가는 건 뭐냐? 내일 아침까지 그죠? 2차 협상에 대한 날짜가 안 잡히고 그죠?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 진해는 올라놓고 저 호르무즈 재봉쇄됐다고 나스닥 선물 마이너스 1.3%입니다. 이 정도를 딱 빼버려 놓고 있으면 우리 짜증나는 거지. 이해되세요? 왜? 미국 시장은 진해가 그죠? 유가 급락을 통해서 올라와 놓고 호르무즈 재개방한다면 저런 뉴스에다가 트럼프 입담으로 좋은 얘기 다 해놓고 올려붙여놓고 나스닥 선물은 마이너스 1.3, 유가는 3, 4% 반등 중 그러면서 우리 시장을 때리면 흔들릴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갖고 있게 되는 거지. 이건 내일 상황을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내일 아침은, 그죠? 움직이기가 쉽지 않는 타이밍이라는 거야. 다시 또, 그죠? 미국 시장이 올랐다가 막 살아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지. 지표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렇다고 저 호르무즈 다시 폐쇄했다고 막 매도한다? 강세라면 비중을 좀 줄였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지만, 단기적으로는, 그죠? 이런 여건으로 미리 약세다. 그럼 조금 더 내려가는 자리는 사는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야. 이 말뜻 이해해요? 자, 시장 상황 지수는 그래.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 라인으로 다시 밑으로 내리면 매수하는 위치 거기에는 큰 변화가 없다. 그래, 미국 시장은 그런 부담이 있는 거야. 옵션 만기가 없었다면 모르겠는데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탄력 자체가 더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더 올리지를 못했잖아. 그래, 분봉 한번 딱 보면 그죠? 30분봉. 미국 시장이 올라서 끝냈는데 저 트럼프나 저 호르무즈 개방 이야기 좋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횡보하면서 끝났어요. 더 오르지 않았다는 건 옵션 만기 포지션으로 저 정도에서 끝나는 걸로 컨트롤을 해놨다는 거니까 13일 상승에 대한 되돌림도 주초에는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도 미국 시장 할 말 없고 야, 하여튼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그런 와중에 이제 이번 주, 그제? 이번 주 우리 시장으로 들어가는 주요, 뉴스 내용들 한번 보죠. 자, 월요일에는 연합, 재무장관 회의가 있고, 독일 생산자 물가지수, 중국 인민은행 대출, 근데 이거 크게, 우리 시장하고 영향받을 만한 뉴스는 아니고, 그죠? 이제 화요일 날 영국의 실업률, 미국의 소매 판매는, 지난달, 0.6%였는데 요번에는 이번 달은 3월 달은 3월 소매 판매는 1.2%로 예상하니까 소매 판매가 개선될 거라고 예상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나쁠 부분이 아니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미국 시장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실적 발표하는 유나이티드 헬스 그죠? 3M 이런 기업들이 그 외에도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우리 시장에 직접적으로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수요일 날 한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일본 무역수지, 그리고 미국의 테슬라, IBM, AT&T, 이제 통신 관련 쪽 라인 부분들의 실적 발표. 거기에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 발표. 그죠? 그거 외에도 그죠? 실적 발표라고 많아. 필립 모리스라든지 GE 버너바든지, 그죠? 실적 발표,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많이 나오고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OCI, 유니드 이런 실적 발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목요일이 가장 중요해. 우리 시장으로 보게 되면. 그죠? 목요일에 한국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이제 미국, 유로존, 독일, 영국, 이 PMI가 발표를 하니까. 그죠? 요 PMI 부분하고 우리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그죠? 또 1, 4분기 한국의 GDP 발표.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 사안이다. 여기 이제 왜 두 개를 올려놨냐면 그 뭡니까? 아시지? 한쪽에는 다 포함된 게 이쪽에는 안 포함되고 해서 이걸 같이 그거 하려고 올려놓은 거야. 그 외에도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의 본격적인 실적 발표들이 있지. 그죠? 삼성 SDS나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 신한지주, 금융주들, OCI 홀딩스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미국 시장도 뭐 넥스라 에너지부터 시작을 해서 랩리서치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뭐 이 경기를 의미하는 흐름 부분이니까 요 부분도 중요하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영국이 소매 판매인데 뭐 그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죠? 오히려 이제 현대모비스, 현대로템, 뭐 인텔 이런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중요할 부분이고 그죠? 조금 순서가 어긋났는데 그죠? 아까 이제 미국 기업들의 흐름 부분을 볼 때 미국 기업들의 이제 주요 기업들 실적 예상치 부분으로 보게 되면 4월 21일부터 발표되는 뭐 우리는 미국 기업의 주식을 매매하지는 않지만 이 기업들마다 그죠? 직전 EPS보다 이번에 발표되는 예상 EPS가 좋을 기업들과 좋지 않을 기업. 그죠? 테슬라도 조금 직전 EPS보다는 좀 못할 것 같고, 그죠? 거기에 이제 지위 번호봐도 조금 못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튼 우리나라도 지금 보게 되면 1, 4분기 쪽으로만 보면 상대적으로 전력기계나 방산, 그죠? 조선, 그죠? 뭐 이런 중후장대한 섹터 부분들은 조금 기대치보다 조금 못할 가능성이 있어. 예? 근데 조선은 좀 덜하고, 예? 방산이나 전력기기. 왜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수주산업, 작년에 제 주가들이 다 오르면서 전부 다 예상치를 세게 잡아놨어가지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전반적으로는, 이 중후장대한,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하는 섹터 부분들 쪽 라인 부분들은 조금, 예상치보다 못 나올 소지가 있는 게, 부분이고, 그죠? 거기에 이제 뭡니까? 뭐, 구조적으로 안 좋은 미디어나 엔터, 그죠? 호텔 레저 뭐 이런 쪽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죠? 상대적으로는 뭐 2차전지 쪽 라인이거나 뭐 이런 쪽 라인들은 원체 안 좋았었기 때문에 조금 나아지는 거고 그죠? 반도체야 뭐 계속 좋았던 거 좋아지는 거고 에너지는 뭡니까? 특수 상황 부분에서 좋을 것이다라고 일사공인데 그게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여기서 많이 좋다고 해서 더 주가가 올라간다 이런 걸 의미하진 않아. 그죠? 이미 그런 부분들을 일정 정도 반영해서 주가가 움직여 놨었던 거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가장 큰 주가의 화두 부분은 지금 이제 지난주, 여러 가지 이제 올려놓은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제 이거지. 그죠? 이 미소스. 그죠? 미소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미토스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죠? 뭐가 맞는 거예요? 제가 영어 약하니까. 그지? 미토스라고도 하고, 미토스 경계량이라고 하고, 또 미소스라고도 하는데, 이거 다 읽어보셨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거지. 클로드 미소스의 이제 이 엔트로픽이 차세대 AI 모델 클로드 미소스의 제한적 공개를 확대를 했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중인 거야.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래서 지금 전 세계가 미국부터 시작을 해서 전 세계가 난리 부르스다. 그 난리 부르스의 이유가 뭐냐? AI가 그죠? AI가 뭐에 해킹하고 뭐 이러는 부분으로 보니까 그지? 이 국가기관 산업망 전체가 이 엄청난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 응? 그러니까 핵무기급이다. 사이버. 그 정도로 파워가 엄청난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어디였어? 어디였니? 그래서 지금 미국도 발칵 뒤집혔고, 그죠? 이게 이제 그 미소스에 대한 경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IMF에서는 결제 인프라의 연쇄 실패로 상거래를 중단시킬 수 있는 위험, 그리고 잘못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 나쁜 결과를 갖는다. 22. 그리고 미국 증권협회가 위험자산 청산으로 금융 혼란도 발생시킬 수 있고, 미국 의료정보공유센터는 수초 내에 다수 병원을 동시에 마비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미소스 등장에 각국 정부가 난리다. 우리나라도 한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긴급 점검회의에 들어섰고 은행권이나 지금 미국이나 뭐 전반적으로 난리 부르스다라는 얘기야. 보안 이 부분에 취약한 부분 AI가 이렇게 뭡니까 폭발적인 사이버 핵무기급의 위력을 갖고 해킹을 시도하는 흐름 부분들로 갔었을 때 국가 기관망 산업이 전체적으로 마비되거나 붕괴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야. 그런데 이게 저도 뭐 어느 정도 파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심각한 흐름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이런 부분 트럼프가 엔트로픽을 뭡니까 공급망에서 빼버렸지죠. 군사작전할 때 그 엔트로픽의 이 AI 기술 이걸 접목을 해서 하게 되면 엄청나게 파장력이 큰 공격 뭐 군사 이 무기가 될 수 있는 AI 부분인데 그죠? 이 뭡니까 엔트로픽이 인권이나 뭐 이런 걸 내세워서 뭡니까 참여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문제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죠, 카님님. 맞아요. 터미네이터 이상급. 그러니까 너무 빨리 AI가 진화함으로 인해서 그죠?
인간보다 더 월등한 능력을 갖게 되고 인간이 제어하고 상상하지 못하는 부분을 더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뭡니까? 이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떤 특정 국가와 특정 기업이 갖고 악의적인 용도로 사용을 한다면, 그죠? 옛날 우리 영화 때 보는 것처럼, 그죠? 일부 집단이 이걸 사용해서 로봇이나 이 AI 쪽에 사용을 하면서 뭐 인간을 통제하는 그런 미래가 다가올 수 있는 거지. 인간이 필요도 없고, 그죠? 이걸 이런 AI의 기술 개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너무 빠르게 진행을 하니까 지금 전부 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는 해킹 쪽 이런 부분들이어서 그런데 그런 쪽은 그래서 이제 뭡니까? 그 관련해서 ICT 케어, 우리 아이캔 투자 엄마님이 좋아하는 그 조그만 중소형주, 그죠? 그런 종목들이 반등한 이유도 그런 보안이나 양자 컴퓨터나 이런 쪽이나 인물에 조금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그 리포트 내용도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고. 여튼 그런데 테마야. 저는 항상 이야기하잖아. 양자 컴퓨터나 로봇이나, 그죠? 다 향후에 성장하고 먹거리가 될 산업인데 그 기업이 진짜 성장하느냐 아니냐는 글로벌 기업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지. 그죠? 테마로 움직였다고 테마에서 잠깐 고점에서 못 팔면 다시 원위치 하니까. 그죠? 그런 위험 부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살 수도 없는 거고, 테마주는. 여튼 그런데 이런 타장력으로 보면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이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뭐냐? 이런 AI 리소스에 대해서 또 대응하고 대항하려면 또 다른 AI가 또 방어하고 할 수 있는 또 AI의 사람 능력 이상의 AI의 개발, 발전은 지속될 거라는 거지. 그 지속되는 거에 가장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반도체다. 그죠? 이건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죠? 왜? 여기서 실패하면, 저는 여기는, 이 제목에는 중국도 6개월 내 중국도 망들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이런 이 물리적인 전쟁뿐만이 아니라 AI도 결국은 미국이 완전 승리한다라고 봅니다. 중국한테 이긴다라고 봐요,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 그죠? 뭐냐? 잘 보세요. 미국에는 있고, 다른 나라에는 없는 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에 있는 거. 그게 뭡니까? 제조업이고, 그게 조선이고, 원전이고, 전력기기고, 이렇다리잖아요. 그죠? 일부 전력기기는 일본이나 유럽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이 그런 제조업의 능력이 약하니까. 반대로. 그죠? 미국에 또 없는 게 반도체잖아. 그죠? 반도체 제조, 디램이나 낸드에 대한 제조. 반도체 설계만 잘하지만. 그죠? 그래서 제조업 강국인 우리나라가 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잘하는 제조업이 누굽니까? 유럽의 독일하고 중국이잖아. 그런데 유럽은 이제 마탱이가 갔어. 자동차 산업의 몰락이 마지막 징표입니다. 왜 유럽이 그렇게 됐느냐? 유럽이 포퓰리즘으로 돈 풀고, 그죠?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부분. 그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고, 일을 안 해도 휴가 한 달, 두 달 갈 수 있고, 이런 사회가 되면 국가 경쟁력이 무너지는 건 당연한 거지. 아니에요? 사람이 편하고 내가 여행하고 다 할 수 있는 거를 요구를 하면 생산력은 저하될 수밖에 없는 거지. 생산력을 저하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AI나 로봇이나 이런 산업의 기술, 자동화 이런 걸로 대체해야 되는 건데 또 그건 안 하겠대. 그죠? 그 속도는 빠르게 하지 않겠대. 그러면 빠르게 하는 나라가 이기는 거지. 늦게 하는 나라보다. 그래서 유럽이 뭡니까? 자동차 제조 싸게 하면서 중국에 다 몰아주고. 그죠? 이슬람 이 라인들 이민족들 다 받아서 공평하게 대우해야 돼. 다 걔네들 돈 주고. 그죠? 그러면서 그 나라 경쟁력을 좀 먹었잖아. 그러니까 군사력도 안 돼. 기존에 갖고 있던 제조력도 안 돼. 그죠? 유럽에 빅테크 제대로 된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업 중에 독일 라인메탈, 그죠? 그거보다 저 누구야? 하나 남은 게 있다면 ASML 하나 남은 거야. ASMR. 그죠? ASML의 반도체 장비, EUV 장비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자동차 다 몰락했고, 전기차 다 중국한테 먹혔고. 그러면 제조업 중에서 남은 건, 그죠?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어. 우리나라하고 중국밖에 없는데, 미국이 지금 중국의 목줄을 딱 재주면, 혜택 받을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장 기본이지. 그죠? 그러면 왜 AI가, 중국의 딥시크도 그렇게 값싸게, 미국의 AI 성능 못지않은 거 그렇게 값싸게 가성비 좋게 만들었는데 왜 AI가 질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느냐? 잘 생각해 보세요.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자율주행이나 이런 건 중국이 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는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죠? 교통사고 날까봐.
그죠? 사람이 몰아서 교통사고 내는 확률보다도 적은데도 불구하고, 그죠? 시험 테스트나 시행 운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되게 제한적으로 주잖아. 공산국가는 정부가 밀어주면, 독재국가는 정부가 밀어주면 빠르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보조금 쥐어주고, 그죠? 우리나라 보조금 집어주고, 수출 장려금 주고, 이러니까 빠르게 성장을 갖고 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딱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중국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독재국가나 공산국가에서는 그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들의 시스템 오류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선하고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라인에서 지금 테슬라를 다 따라오고 있는 게 중국이잖아. 유럽은 머리 아픈 애들이고 마자카이는 딱 볼통품 애들이고 걔는 갔어 마탱이. 그제? 그냥 유럽 전체적하고 우리나라하고 뭐 군사력으로 싸워도 우리나라가 북한하고만 둘이 같이 합쳐서 싸우면 이길 수 있는 군사력이에요. 그 정도로 허약한 군사력이 돼 있는 게 모든 제반 방면에서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트럼프가 마누라한테 비싸다기 맞냐고 마크롱을 조롱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상이 정상을 그렇게 조롱한다는 건 그 나라의 힘이 엄청나게 힘이 나약해졌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힘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월등한 힘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다 아시지? 마크롱이 기내에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잠깐 문 열릴 때 와이프한테 비싸다기 맞는 거. 그거 모르세요? 몰라? 그런 적도 있어. 그 정도로, 그제? 근데 뭔 힘이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AI가 왜 이게 조금 바뀌었는데, 하나만 아주 제가 생각하는 간단한 부분은 이겁니다. 뭔가가, 아까 조금 전에 자율주행 이야기한 것도 그런 거예요. 그런 쪽은, 독재국가나 공산국가가 빨리 기술의 발전을 갖고 갈 수 있어. 근데 AI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챗GPT나, 제미나이나, 그죠? 나노바나나, 해서 막 사용해. 한글로 데이터를 넣어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하고, 영어를 써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정확도가 있고 더 내용이 충실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영어를 사용해서 했을 때지. 그지 않아요? 세계의 글로벌 국가로 쓰여지는 영어.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바이오든, 무슨 방산이든, 뭐든, 연구하고 논문 내고만 하는 거에 글로벌적인 표준이나 내용은 영어를 기반으로 돼 있잖아. 모든 그 무수히 많은 한글로 된 데이터가 더 많겠습니까? 영어로 된 데이터가 더 많겠습니까? 그죠? 완전 눈에 보도 뻔하잖아. 야, 그러면 중국도 많을 거야. 맞아, 거기까지는. 지식의 능력이잖아, 이건. 그죠? 인터넷. 여러분, 공산국가가 자기네 체제가 붕괴되거나 힘들거나 막 이러면 제일 먼저 막는 게 뭡니까? 언론이지. 언론. 그죠? 언론부터 막잖아. 그런데, 챗GPT나, 이 인터넷을 통한 AI 활동 이런 거를, 만약, 거기, 중국이 그런 거를 다 개방하고, 전부 다를 다 개방하고 하는 그런 나라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지식의 발달, 그 기술의 발달하고는 틀리게, 이 AI 쪽도 학습에 의한 학습, 그 학습으로 인한 학습, 이 능력이 미국을 따라가기 힘들 거다. 기술적인 거는 미국을 따라갈 수 있어도, 그죠? 지적인 능력의 학습 효과와 그것의 선순환, 이런 부분들은 따라가기 쉽지 않은 게 중국이다. 그건 몰라.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모든 흐름 부분들이 그런 부분하고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고, 결국은, 이제,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술적인 면이나 지적인 면,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 쪽에서 솔직히 말해서 해당되는 쪽에, 부분들을 보게 되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오픈 베이스라든지, ICT 케어라든지 이런 쪽 보안 관련 이런 쪽 라인이거나 한 정도인데 그건 전적으로 테마인 부분인 거고 미국 시장이 이제 금요일 날 상승 마감을 했고 상승 마감한 상황 속에서 이제 이 뉴스가 가장 크게 작용을 하고 있지. 미국 해군이 이란 화물선을 오만만에서 무력으로 이제 납포했다. 납포한 부분에서 이제 이란이 휴전 협정과 관련돼서 반박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된 노이즈가 발생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선박을 납포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너무 크게 신경 써야 되겠지만 뭐냐면 이란 그 선박이 그죠? 무리하게 돌파하지 않으려고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근데 이제 간본 거지.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무력 사용해서 납포하거나 아니면 제지를 할 건지 그죠? 지금 휴전 기간이니까. 그런데 일단 이게 불거지면서 미국이 실제 행동을 해서 납포를 했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이란 입장에서는 뭡니까 반발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미국 협상단은 파키스탄으로 출발을 했다고 하고 반면에 이란은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펜스 부통령을 비롯해서 이 협상단이 확실하게 출국했다라는, 지금은 출국 예정인데 출국했다라고 하면, 그죠? 이건 이제 노이즈로 끝나는 거지. 반면에 이제 이란은 간다 안 간다 뭐 안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건 기본적으로 어제 이야기했었던 거하고 동일하다라고 봐. 그래서 너무 크게 우려할 부분이 아니고, 휴전 협상하는 과정에서 노이즈로 작용하는 정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잘 보면 된다라고 보면 되고, 뭐 봉쇄와 관련된 이야기, 뭐 이거 계속 이야기 또 뭐 하여튼이든 뉴스 흐름에 계속 이야기를 할 텐데, 너무 크게 확대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 결국은 협상 과정에서 나타나는 당연스러운 노이즈다라는 쪽으로 판단하는 게 맞다라는 거고, 오히려 그런 과정에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면 매수 기회고, 그죠? 변동성은 뭐 계속 남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인 맥락은 그런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단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 뭐 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그 IB들의 변화된 시각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오늘 약세를 보이는 게 당연해. 약세를 보여도 되는 상황이지. 13일째 올라왔으니까. 그죠? 반면에 우리 시장은 금요일날 미리 사전 조정을 보였잖아. 그죠? 그러니까, 저, 뭐, 협상에 대한 노이즈, 이 부분을 가지고 크게 확대 해석할 필요가 없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어제, 주로 이야기했었던 부분이 미토스와 관련된 이야기를 했다면, 또, 이런 이제 AI가 발달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기술적 진보가, 섹터마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래서 AI를 얼마만큼 기업들이 활용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산업의 발전 그런 부분들이 진행될 건데, 여튼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제 지금 엔비디아가 원자로 설계 가속화를 위한 오픈소스 AI 프레임워크 피직 네모 뭐 이거를 출시했다고 하는데, 그죠? 이게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떤 그 SMR과 관련돼서 뭐 산업의 부분에 있어서 그 설계라든지 뭐 이런 테스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을 AI로 활용을 해서 하면서 그 테스트 기간을 줄인다. 그런 흐름 부분들로 가게 되면 상용화가 더 빨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 보면